중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한 남자가 그곳에서 28년을 보내다가 탈출한 사연.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다니엘 디포의 소설인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죠.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는 살기 위해 혼자 집을 짓고 가구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선반 하나 만드는데 40일이 넘게 걸렸지만 매일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건축 기술, 공작 기술이 점점 늘고 생활도 풍족해졌죠. 그는 야생염소를 길들여 가축으로 삼았고 배에 남아있던 씨앗으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무인도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자 커다란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들고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은 로빈슨 크루소는 결국 섬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1700년대 발표된 소설이지만 현재 우리들에겐 재난과 모험의 상징, 그리고 야영 생활의 대표적 인물로 각인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로빈슨 크루소를 경험하는 방법, 바로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1907년 영국에서 보이스카우트가 결성되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야영이 본격화되었죠. 스카우트 활동은 대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특히 야영은 야외 생활과 야생의 분위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사, 산과 들에서 이루어지는 게임, 추적, 길찾기, 개척 활동, 사소한 고생, 즐거운 캠프파이어 등으로 이루어져 많은 청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지구촌 최대 청소년 운동인 스카우트에서는 4년마다 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하는데요. 다가올 2023년에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바로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펼쳐집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1년 제17회 고성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데요. 32년 만에 열리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는 171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세계 최고의 야영축제로 만들기 위해 현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을 비롯해 관계부처, 지자체가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비즈니스 등 어느 하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때 야영 활동도 상당 부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야영 패러다임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스카우트 연맹은 세계 최초로 세계 디지털 야영 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고립을 막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세계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함께 소통하고 시공간을 넘어선 디지털장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해 지금부터 안전하고 즐거운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위해 방구석 야영 노하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배워볼까요? 중이 대안이는 2023년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야영 축제에 참가하는 건 쉽지 않은 기회니까요. 하지만 대안이는 과연 야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영 활동이 제한돼 필요한 지식들을 충분히 익히지 못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안이는 화면을 통해 야영 기술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21세기 로빈슨 크루소의 집짓기. 비박은 프랑스어로 야영을 뜻합니다. 흔히 텐트 없이 밤을 지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에 비박 쉘터 만들기는 텐트 없이 최소한의 비상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박 쉘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박 쉘터의 구성품인 쉘터 천, 로프, 팩과 트래킹 폴이 필요합니다. 먼저 쉘터 천을 반으로 접어 그 위치에 있는 고리를 잡고 뒤집어 세운 트래킹 폴의 끝에 있는 팁에 고리를 끼워줍니다. 비박 쉘터의 케이스는 분실하지 않도록 트래킹 폴에 묶어두면 좋습니다. 로프 2개를 함께 매듭지어 트래킹 폴 팁에 끼워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매듭은 옥매듭 또는 팔자 매듭을 사용합니다. 로프 스토퍼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한 뒤 2개의 로프를 비박 쉘터의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시키고 팩을 박아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트래킹 폴에 쉘터의 고리와 로프를 걸고 팩을 박아 고정시켜줍니다. 비박 쉘터의 아랫부분을 팩을 박아 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네 모서리를 다 고정시킨 후 중간 고리에도 팩을 박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로프의 길이를 조정해 비박 쉘터의 텐션을 잡아줍니다. 이제 비박 쉘터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프를 풀고 정리해 줍니다. 쉘터 천 고리에 걸린 트래킹 폴을 분리해 줍니다. 쉘터 천을 반으로 접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 옆을 중심으로 반씩 접고 다시 한 번 접은 후 3분의 1 크기로 접어줍니다. 팩과 로프를 쉘터 천에 올려놓고 쉘터 천을 말아가며 정리해 줍니다. 이때 쉘터 천에 붙은 먼지와 지푸라기를 털어내며 말아주면 좋습니다. 케이스에 넣어 정리해 줍니다. 21세기 로빈슨 크루소의 지형 지물 파악. 야외 활동 중에 때로는 나무의 높이나 강의 폭 또는 하이킹 거리를 짐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측정 기구를 가지고 다니진 않는데요. 평소 자신의 신체 길이를 알아두고 있다면 이런 경우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지형 지물의 높이, 길이, 너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번 뺨의 길이, 2번 손가락의 길이, 3번 신발을 신은 발의 길이, 4번 신발을 벗은 맨발의 길이, 5번 양팔의 길이, 6번 한팔의 길이, 7번 키, 8번 팔을 들었을 때 전체 길이, 9번 보폭, 10번 100m를 걷는 속도, 11번 100m를 뛰는 속도, 12번 팔을 폈을 때 눈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이렇게 1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간이 측정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간이 측정이란 어떤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아요. 간이 측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리로 거리를 재는 음측,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재는 목측, 그리고 여러분의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보측이 있어요.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 여러분도 자연에 가면 꼭 한번 해보세요. 1급 과정의 측정에서는 너비 측정을 배울 거예요. 너비 측정법에는 나폴레옹법과 닮은꼴법, 나침반법 등이 있어요. 하나씩 알아보아요. 나폴레옹법은 손을 쭉 펴서 눈썹 위에 올리고 강의 건너편을 바라본 후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크지 않은 강이나 뇌의 너비를 측정하는 데 알맞은 방법이에요. 다음으로 닮은꼴법은 A와 강 건너 지점 B를 정하고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지점 C를 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큰 강이나 뇌의 너비를 잴 때 알맞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침반법은 재고자 하는 강의 A 지점에 서서 건너편 강가에 있는 바위나 나무 등 정확한 B 지점을 정한 후 나침반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강이나 계곡의 정확한 너비를 재려고 할 때 알맞는 방법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 측정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높이 측정법은 10분법, 할당법, 투영법, 수면반사법, 횡치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씩 알아볼게요.
10분법은 높이를 재고자 하는 물체를 정하고 그 물체에서 미리 정한 어떤 단위로 9배 되는 지점에 적당한 막대를 세운 후에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할당법은 재고자 하는 목표물에 자신의 키를 표시한 후 한 손에 막대를 쥐고 한쪽 눈을 감은 후 자신의 키와 나무의 높이가 일치하는 곳을 찾아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투영법은 막대기의 높이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그림자의 길이가 같은 상황에서 다음의 식에 따라서 계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수면 반사법은 대야에 물을 담아두고 재고자 하는 물체의 가장 높은 곳을 정한 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횡치법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막대기의 끝을 쥐고 측정하려는 물체를 향해 팔을 쭉 뻗어서 막대기와 물체의 높이를 같게 만든 후에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21세기 로빈슨 크루소의 응급처치. 야외 활동 중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응급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처럼 양손을 올려보세요. 지금은 이 손이 평범한 손이지만 함께 학습 후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손으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은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 대신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술로 오늘 배워보는 과정은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을 위한 가슴압박 소생술 시행 방법입니다. 심폐소생술에서 3고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먼저 3고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입니다. 깨우고는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여 심정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고, 알리고는 주변 및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누르고는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첫 번째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현장의 완전을 확인한 뒤에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는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장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스텝 2, 주변 요청 및 119 신고입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직접 119에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신고해야 합니다. 스텝 3, 응급의료전화상담원 지시에 의한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인은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119에 신고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은 전화를 통해 스피커로 전화를 한 뒤에 신고자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가슴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텝 4, 호흡의 확인입니다.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에 위아래로 훑으면서 관찰하고 호흡을 확인하고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텝 5, 가슴압박 시행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 환자를 바닥에 단단한 곳에 눕히고요. 평평한 곳을 등에 대고 눕힌 뒤에 가슴뼈, 흉골이라고 합니다.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후 두 손의 손바닥 뒤꿈치에 대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고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은 성인에겐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와 5cm의 깊이로 눌러주고요. 소아일 때는 4에서 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 하고 세어가면서 규칙적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 환자가 회복되거나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만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인 목격자는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21세기 로빈슨 크루소의 길찾기. 야외 활동을 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기호를 이용해 추적을 하면 즐겁고 안전한 하이킹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이 추적 기호를 아주 잘 이용했다고 해요. 지금 대장님 앞에 보이는 나뭇가지, 그리고 조약돌 또는 풀과 같은 자연물로 추적 기호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지금 가는 길이 맞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풀로 엮어 아치형을 만들었고, 돌의 경우 크기가 다른 두 개를 얹어 만들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가지런히 혹은 세워놓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두 번째, 만약 두 갈래 길이나 어려운 길이 나왔을 때 먼저 간 동료들이 길을 안내할 때에는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을 알려줄 때 쓰는 방법인데요. 뒤에 따라오는 동료들이 있을 때 방향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면 길을 잃지 않고 따라올 수 있겠죠? 네 번째에는 첫 번째와는 달리 이 길이 아닐 때 혹은 가는 길이 낭떠러지거나 위험한 길일 때에는 풀이나 나뭇가지, 돌을 이용해 X자를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풀을 엮거나 나뭇가지 3개를 세워 표현하거나 돌을 쌓아 올려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추적 기호를 따라 목표물을 발견하거나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하이킹, 즉 추적 하이킹을 해본 대원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본 경험이 있는 대원들은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처음 보는 대원들은 흥미롭게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리로, 빨리, 이리로 꺾어가라, 이 길이 아니다와 위험은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인디언 추적 기호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에서 야영한다는 이 지표는 화살표를 따라가면 먼저 출발했던 대원이나 대장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21세기 로빈슨 크루소의 신호법. 만약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우리는 일정한 부호를 사용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호각신호법과 손신호법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호각신호부터 알아볼까요? 호각신호는 집합이나 구조를 요청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소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신호를 빨리 알 수 있습니다. 멀리서 호각신호가 들렸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신호대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주의 호각신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까요? 소리는 삐 이렇게 한 번에 길게 호각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호루라기로 불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던 일을 멈추고 호각신호를 낸 사람에게 조용히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체 모여의 신호입니다. 소리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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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다 모여라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호각으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소리를 낸 대장님 쪽으로 다 같이 모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엔 보장 모여의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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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야, 보장 모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호루라기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보장들을 부르는 신호니까 보장들을 대장님께 모이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바로 SOS,
즉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위험한 일이 있거나 다른 대원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우선 소리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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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루라기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빨리 신호입니다. 소리는 삐삐삐 삐삐삐입니다. 한번 호루라기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난다면 하던 일이나 집합 등을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5가지 스카우트 호각 신호를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은 스카우트 손 신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카우트 손 신호는 구령을 대신할 때, 모이거나 줄을 쓸 때 사용합니다. 먼저 주의 신호를 배워보겠습니다. 대장님이 이 신호를 한다면 보고 있는 대원들은 모두 같이 대장님을 따라서 손을 들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은 삼지 모양을 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장님이 이렇게 들면은 다른 대원들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지 못한 대원들도 옆에서 이 동작을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 조용하게 대장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려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하면 그 자리에서 차려 자세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쉬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동작으로는 차려, 쉬어, 차려, 쉬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앉아 신호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앉아. 다음은 해쳐 신호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쳐, 여기서 해쳐. 다음은 대형을 만드는 손 신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제형으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했을 때는 신호를 보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원들은 말발굽 모양으로 대형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한다면 이 신호를 하는 사람 기점으로 말발굽 모양으로 대형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원형으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본다면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신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렬종대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본 대원들은 한 줄로 가장 앞에 선 대원을 기준으로 뒤쪽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종대로 다음은 일렬 횡대로입니다. 이 신호를 본다면 기준인 대원의 옆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 횡대로. 이러한 손신호를 잘 이용한다면 가장 멋진 컵스카우트 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청소년들이 국가, 민족, 종교, 언어를 초월하여 대자연 속에서 공동 야영 생활을 하며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시간. 2023년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